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통계적 추정입니다. 음, 통계 기본 주식은 어느 정도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전치를 다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일부만 보고 전체를 현명하게 예측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시간이나 비용 문제도 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데이터, 그러니까 일부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전체 모집단의 특성, 예를 들면 평균이나 비율 같은 모수를 예측하는 과정. 이게 바로 추정입니다. 아하, 추정. 그 맛보기 스푼으로 국물 맛보는 비유가 딱이네요. 네,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몇 개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모수는 모집단 전체의 값이고요. 네, 무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추정량이랑 추정치. 아, 네네. 추정량은 그 모수를 알아내려고 표본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나 공식 자체를 말해요. 예를 들면 표본 평균 구하는 식 같은 거요. 아, 공식의 추정량이군요. 네. 그리고 그 공식에다가 실제 우리 표본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한 구체적인 값. 예를 들어 표본 평균 키를 재봤더니 167.5cm가 나왔다. 그럼 이 167.5cm가 추정치가 되는 거죠. 아, 이제 좀 구분이 되네요. 모수는 진짜 값, 추정량은 방법, 추정치는 계산 결과.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추정하는 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자료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던데요. 네, 핵심적으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바로 점 추정하고 구간 추정. 점 추정, 구간 추정. 네. 네. 점 추정은 이름 그대로예요. 모수를 그냥 딱 하나의 값, 딱 점으로 예측하는 거죠. 아까 예시처럼 표본 평균 키가 167.5cm 나왔으면 모집단 평균 키도 167.5cm일 거다. 이렇게 딱 짚어 말하는 방식입니다. 오, 되게 명쾌하네요. 그냥 이 숫자다! 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간결하죠? 근데 그 값 하나만 들으면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혹시 좀 틀릴 수도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정보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 추정치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대한 정보, 즉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게 점 추정의 좀 아쉬운 점이죠.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구간 추정이 중요해집니다. 이 방법은 모수가 존재할 것 같은 구간, 그러니까 범위를 제시해요. 예를 들면 모집단 평균 키는 95% 신뢰 수준에서 165.2cm에서 169.8cm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하, 그 숫자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범위를 알려주니까 훨씬 안정감이 드는데요? 그렇죠. 훨씬 정보가 풍부하죠. 근데 거기서 95% 신뢰 수준이라는 건 뭐예요? 95% 확률로 그 안에 있다는 뜻인가요? 아, 그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신뢰 구간, 그러니까 165.2cm에서 169.8cm라는 이 범위 자체는 모수가 그 안에 포함될 걸로 기대되는 범위고요. 네. 신뢰 수준 95%라는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간 추정을 반복해서 막 100번 한다고 치면 그 100개의 구간 중에서 평균적으로 95개 정도는 실제 모수를 포함할 거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특정 구간이 95% 확률로 맞다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쓰면 95%는 성공한다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절차에 대한 신뢰도죠. 그리고 이 구간의 넓이는 표준 오차라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건 이제 추정치의 변동성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작을수록 구간이 좁아져서 더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표준 오차까지. 결국 점 추정이냐 구간 추정이냐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 선택하는 거겠네요. 그냥 딱 하나의 값이 필요하면 점 추정,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범위 정보가 필요하면 구간 추정. 네, 상황에 맞게 써야죠. 이게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통계학 공부하는 거 아니면 실생활에서 이걸 꼭 알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정은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거든요. 아, 의사결정을 돕는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여론조사 결과 보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거나
공장에서 제품 샘플 몇 개만 검사해서 전체 생산 라인의 품질 괜찮은지 판단하거나 아니면 임상시험에서 일부 환자 데이터만 보고도 신약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 이게 다 추정에 기만한 거거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많네요. 네, 특히 구간 추정은 그 결과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신뢰도랑 오차 범위까지 같이 보여주니까 더 신중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죠.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얼마가 믿을 만한지까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추정이라는 건 결국 표본이라는 작은 창문으로 모집단이라는 큰 그림을 보려는 과학적인 방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딱 하나의 값으로 예측하는 점 추정이 있고 신뢰도와 함께 범위를 제시하는 구간 추정이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야 한다면 어떤 추정량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을 쓸지 아니면 표본 중간값을 쓸지 같은 거요? 아, 데이터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추정치나 신뢰 구간이 실제 여러분의 의사결정, 예를 들어 사업 전략이나 연구 방향 같은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꽤 흥미로운 고민이 될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거리네요. 오늘 설명 정말 명쾌하고 깊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